어세운표 개발 방식으로 불리우는 신속 통합기획이 발표되고요. 그 방식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듯 합니다. 초기에 공공의 개입을 강하게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공공성 확보는 물론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여서 가능성 있는 개발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요.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방식에 대한 자세한 풀이와 전망 등은 다른 많은 전문가들한테 더 상세히 보셨을 테니까요. 제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히 중요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고요. 제가 속하고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해놨는데요. 왜 마지막 기회가 되는지 한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부쩍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기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럼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것이 본 공고는 후보지를 뽑는다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선정이 되면은 지정을 할 수 있는 후보 자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셔서 먼저 짚어드렸고요.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금 한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거죠. 동의율은 꽤 높은 30%, 공공재개발도 그랬지만 30% 이상의 동의율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애초부터 이거는 공공이 또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등 이사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제외되고요.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도 제거되고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전용 주거 지역도 제외되는 식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번 응모에서는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25개소가 된 이유는 서울시에 25개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성 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각 구별 안배해주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마천 재개발지에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마천 재개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곳이 2구역과 5구역, 성당구역 두 군데가 접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꽤 높은 동의율을 받은 걸로 전해 듣고 있는데요. 25개소라는 게 약간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 각 구별로 하나만 준다 그러면은 마천 2구역과 5구역 두 개 다 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느 구역이 될지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 두 곳에 모두 추진하는 추진처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시간은 더 늦어질 것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요, 10월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사전 검토해서 추천을 한 이후에 시에서 12월 달에 검토를 한 후 12월에 최종 신청 결과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12월에 어느 구역이 선정될지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기본 내용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 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공고 공고일 이후에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선정일은 토지거래 선정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12월에 선정된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용이신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 2개월 정도, 2개월도 안 될 수도 있겠는데 2개월 남은 기간에 마천 2구역과 5구역, 어느 구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투자용으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공고와 함께 발표한 다른 공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공고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정비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신속 통합 기획에 관한 내용이 있죠. 공고,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관한 건데,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는 단계에서 공공의 개입이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절차적인 지원을 강하게 해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요청 시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율이 기존에는 10% 이상이었는데 30% 이상으로 그만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라라는 의도 같지요. 변경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실까요? 매스컴이랑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재개발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주거정비 지수가 보시면은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기준 점수 이상 충족이 꼭 필수 요건이었는데요, 지금은 필요시, 이 문구가 또 중요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가 필요시에 참고용으로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지 선정 기준에서 필수 요건이죠. 필수 요건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도 면에서 기존 동수 3분의 2 이상 연면적도 60% 이상에서 노후도를 충족시켜 줘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건물 수에서 3분의 2 이상만 노후도 충족하면 전체 연면적의 60% 이상의 노후도가 돼야 했는데, 이 조건이 삭제돼서요, 또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한결 수월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심의 제출 자료가 참고사항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고요.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심의시 참고자료인데, 여기도 참고자료는 하되 필요시,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 또한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검토 단계이고 진행하는 과정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끝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 필수 요건에서 보셨듯이 노후도입니다. 노후도요. 마천 2구역과 마천 5구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노후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보면은요, 여기가 구역 2-1구역, 2-2구역이죠. 여기가 2-1구역, 여기는 입주를 작년 20년 6월에 입주했고요. 여기 22년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이죠. 그리고 마천 1구역이 이렇게 길쭉하게 산후번지까지 해서 이렇게 있고요. 마천 2구역은 마천역을 품고 이렇게 되고, 마천 3구역은
대각선으로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있죠. 3구역, 2구역, 1구역, 그리고 가장 빠른 마천 4구역이 현대건설과 계약을 위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마천 4구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마천 5구역, 성당구역이라고 하는 곳, 거여 새마을구역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속 통합기획하고는 상관없는데 공공재개발로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비교를 하고 싶은 거는 노후도인데요. 지금 구역이 정해져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4구역, 3구역, 1구역의 노후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구분된 건물들이 비교적 그래도 신축 건물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빌라와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된 거를 노후가 많이 됐다고 판단하는데요. 4구역의 파란색은 일부 좀 오래된 거. 참고로 이 파란색이 진할수록 신축 건물이고요. 파란색이 옅을수록 구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옅을수록 20년에 가깝고요. 파란색이 짙을수록 최근 건물이라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마천 4, 3, 1구역의 노후도를 보시면은 진한 파란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옅은 파란색이 좀 꽤 있긴 하지만 곳곳에 있죠. 그래서 노후도를 깎아먹는 건물들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시죠. 그에 반면 마천 2구역과 마천 5구역, 성당구역은 진한 파란색도 간간히 보입니다. 5구역은 꽤 보이죠. 그리고 옅은 파란색 건물, 그러니까 노후도 20년 가까이 된 건물들도 2구역도 꽤 있어 보이고요. 5구역은 곳곳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투자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천 2구역은 그래도 몇 개들 빼면은 나름 노후도 충족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작년에 구역 재지정 신청을 했을 때 노후도에서는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천 5구역을 보실 때는 거여 새마을구역하고 같이 보실까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기 때문에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신축 건물은 꽤 좀 있었는데 여기도 공공재개발 구역이 됐잖아요. 후보지가. 5구역은 그래도 지금 구역 재지정 신청을 위해서 열심히 동의서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사진, 이 그림 한 장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은 투자하시고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최근 마천 2구역에서 접수된 물건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9.23제곱미터, 죄송합니다. 이게 평인데요. 9.23평, 7.97평,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9.23평, 전용 면적이 7.97평, 방 2개이고요. 2층에 방 2개, 욕실 하나 있고, 마천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7억 6천만원, 임대 내역은 현재 전세로 1억 2,600만원의 전세가 있는 물건이고, 실투자 금액은 그렇게 해서 6억 3,400만원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공시주택가는 3억 5,100만원, 이 규모에 비해서는 공시주택가가 잘 나왔죠. 나중에 감정평가 받고 유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천 2구역은 현재 설명드렸듯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동의서 진구 중이고요. 투자 목적의 매매는 12월로 예정되는 선정 결과 발표일로 마지막 2개월 정도 남은 거겠죠. 물론 실거주용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12월 이후로도
매매 가능하신 점은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만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